SBS 정말 제가 더러워서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가려다가 사실 뭐 저도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 한 방송 작살 내면 또 그 방송하고는 원수 됩니다. 뭐 그렇지만은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자, 6일날 세월호 인양 시기 조절에 대한 방송, 의혹에 대한 방송을 한 다음에 자, 새벽 3시에 기사 삭제하고 사과하더니만 그날 저녁에 5분 30초를 사과하는 초유의 짓거리를 하더니만 이제는 SBS 사장까지 나서서 해명을 하고 있고 해수부는 장관까지 나서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양수산부 소속 7급 공무원이 SBS 기자와 통화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하고 해수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직원을 대기 발령을 했습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SBS 기자와 통화한 직원이 자진 신고했으며 즉시 대기 발령을 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직원은 목포 세월호 지금 인양을 해서 올려놓은 그 항에 현장 수습 본부가 있습니다. 해수부에. 여기에 파견되었던 직원으로 인터넷 뉴스에서 본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수부 장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며 유감을 말씀드리며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장관이라는 인간도 이 나라가 대통령이 없다 보니까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이 일에 장관이 나서서 깊은 유감을 말씀드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할 때가 아니죠. 진상이 밝혀져서 해수부 그 7급 공무원이 정말로 그랬다면, 그 사람이 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하는 내용까지 다 밝혀져서 해수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개입한 일이 있다면 깊은 유감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 직원이 미친놈이라서 중얼중얼 언론에다 대고 그렇게 떠들었다면 그때는 그 직원의 개인 잘못이기 때문에 직원을 징계함으로써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장관이 나가서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놈의 장관은 다음 정권에 붙어먹을 일이 있습니까? 저는 황교안이요. 대선에 나올 듯 할 때는 온갖 문제에 다 나서서 훅가시 잡으면서 카메라 봤더니만 이제 대선에 안 나오기로 한 뒤부터는 황교안은 아예 언론에 노출되기조차 꺼리면서 지 밑에 있는 행정부서가 개판 노문전이 되어가도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무엇 때문에 대행을 합니까? 대행도 사표 내버리죠. 아무리 대선 며칠 전이라도 박근혜만 집에 간 거지. 집에 간 게 아니고 구치소 갔죠. 아니 이 정권이 집에 가버렸습니까? 이따위 짓을 하면 안 되지요. 직위가 높으면 책임도 있고 책임이 따르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한마디로 권위도 있어야 되고 또 자신을 스스로 조직을 지킬 수 있는 위엄도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하는 짓거리 한번 보세요.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SBS 하는 짓거리도 진짜 가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도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것이 썩어 문드러지고 자빠져서 치고 빠지면서 몇 사람 병신 만들더라도 회사에 뭔가 썩 칼날을 하나 보여주면서 다시 집어넣으면서 여기서 사과하고 넘어가면서 나중에 큰 거 안 맞으려고 우리도 한반 있다고 하는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언론으로서 기능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나를 지키기 위해서 직원들 몇 명 날리면서 방송국 병신소리 들으면서 그래도 한껏 있다고 보여준 건지 안 그러면 정말 상 쪼달아서 이런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SBS 박정훈 사장은 직원들 대상 담화문에서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 제목을 달고 함량 미달 보도가 전파를 타고 말았다. 기사 내용의 부실함뿐만 아니라 기사 작성의 기본인 당사자들의 사실 확인도 지켜지지 않았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시청자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거기 다시 매진하자 라고 했고요. 아니 보도가 잘못됐으면 보도 책임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디 사장이 나서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고 SBS는 노조도 없고 흔히 자존심에 국가시에 가득 찬 기자들의 조직도 없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저게 언론입니까? 생양아치 집단입니까? 자, 그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방송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다는데요.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의 프로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이 고의로 인양을 지원해 왔다라는 의혹은 수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잠수함 충돌이니 뭐니 세월호가 뭐 이상한 물자를 싣고 가다가 그래서 인양 과정에서 중국 회사를 동원해서 그런 거를 빼돌리고 있는 것처럼도 방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도 안 하고 자빠진 것들이 이제 와서 왜 이러냐고 이렇게 시청자들의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SBS는 지난 3월 24일 탄핵 13일 만에 떠오른 세월호 박 전 대통령이 이끌어서 인양 지원이라는 이런 보도를 한 바 있고요. 김성준 보도본부장은 정권의 정치적 이해나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에 그동안 지연된 거라면 상상하기 싫은 일이라는 말까지도 한 바 있습니다. 또 4월 16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정권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축소하고 은폐해야 될 악재로 본 것이다 라는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인터뷰까지 내보냈고요. 자, 야권의 상당히 원로라고 볼 수 있는 국민의당과 또 민주당의 과거 두루두루 여러가지 직책을 거친 바 있는 황상진 교수는 보도자료를 내서 세월호가 정치적으로 오염된 데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상진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가 패한 이후 통합민주당 대선평가위원장을 맡아서 백서를 만들어서 민주당이 왜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요 근래에는 국민의당 공동창당위원장도 맡았습니다. 야권 인물이죠. 자, 한상진 교수는 SBS가 지난 4월 14일 세월호 특집 방송에서 세월호 문제를 이념 공방 대상으로 전락시킨 책임 소재에 대해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의 책임 문제는 SBS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의 눈치를 많이 본 것이 아닐까 느꼈다. 라고 하면서 2015년 실시한 설문조사, 세월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SBS에 제공하면서 인터뷰를 통해 설명까지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념 공방의 소재로 전락한 책임은 새누리당, 구새누리당이 100점 만점에 75.2 그리고 민주당이 77.5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준상 규명을 위한 역할에서도 당시 여당은 23.2, 야당은 22.9였다고 했습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여야를 불문하고 진행되어 온 역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세월호를 이렇게 정치 공방으로 끌고 간 데는 민주당의 책임이 당시 새누리당보다 집권 여당보다 조금 더 많았다라고 하고 SBS의 요청에 따라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자료를 이렇게 제1야당의 책임도 있다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 14일 방송된 해당 프로, 그 프로는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인데 여기는 문재인 후보나 제1야당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SBS는 이런 선택 또는 편향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과연 떳떳한 것인지 제작 윤리적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월호를 둘러싸고 솔직히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한쪽은 이것을 틀어막으려고 한쪽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요. 마치 한쪽은 피해자와 정의의 입장에 서 있는 척, 한쪽은 가해자와 불의의 입장에 서 있는 척 언론들이 그렇게 만들어 왔고, 이번에 SBS가 뉴스 8시 메인 뉴스 첫머리에 5분 30초나 사과 방송을 하고도 모자라서 다음날 사장까지 나서서 또 사과를 하고 여기에 해수부 장관까지 나서서 깊은 유감 운운하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이게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거꾸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자유한국당도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고의 지연하고 있다 인양을 할 때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문 후보 입장을 고려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 대선이 시작될 때 올린다. 즉 고의 지연 아닙니까? 좀 더 한 1월달쯤 올릴 수도 있고 작년 말에 올릴 수도 있었는데 박 대통령이 탄핵이 확정되고 난 직후에 대선이 시작되면 올리겠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관련 의혹을 밝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한결 같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보수의 디디함이 솔직히 말하면 야권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억지와 의혹들을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잠수함 충돌을 이야기하고 그걸 보도했던 언론이 그런 게 올려놓고 보니까 잠수함하고 부딪힌 부분이 한 개도 안 나왔고 세월호에 중대한 어떤 물자를 숨겨서 제주도로 운반하고 있다가 심지어 뭐 핵 폐기물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무슨 강정 해군기지 건설하기 위한 철근 과다 적재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다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것들에 대해서 SBS는 그 보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까? 근데 왜 이번에 이 난리를 떨고 있는 겁니까? 자, 문재인 잡으면 SBS는 깜방에 갈 만큼 잘못한 것이 그렇게 평소에 많아서 이러는 겁니까? 문병호 국민의당 유세본부장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SBS가 문재인 후보와 정치적 거래를 했다라는 보도가 잘못됐다고 사과한 데 대해 SBS가 5분 30초 동안이나 사과했다는 것은 얼마나 문재인 후보에 대한 두려움, 공포정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가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또 오비일학인지 모르겠는데 오거돈 장관의 발언도 그와 유사했다. 해수부 2차가 만들어준다. 이 이야기를 했죠. SBS가 그래도 공영 3대 주요 방송사인데 뭐 그렇게 근거도 없이 보도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 통합보다 분열과 싸움판으로 갈 거다. 그걸 우려하고 있다. 아직 나오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면 거래에 대한 의혹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박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니까 곧바로 저렇게 쉽게 올라오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올리는 시기를 박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없어지니까 끄집어 올리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쏙 올라왔습니다. 한 번도 올리는 과정에 문제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따지고 보면 세월호를 올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적 문제도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세월호 옆으로 누워 있는데 그 밑에 줄 끼워서 다 무게 측정하고 해서 줄을 분산시켜서 하중을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짝 들어 올려서 그 밑에 떠받치는 반잠수 그 배가 밑에 이렇게 세월호를
얹고 그리고 줄을 풀고 그리고 끌고 오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세월호 인양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쑥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촛불하는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박근혜는 가라앉고 세월호는 떠오른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박근혜 탄핵 이후의 이벤트로 정말로 기획했다면 그건 문재인 후보와의 거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박근혜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박이 원하지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었다면 그것도 조사하고, 박이 탄핵이 걸리고 난 이후에 오히려 또 이제 올려야 되는데 그 시점을 탄핵이 확정되어서 집으로 가고 난 다음에 올리자라고 계산을 했다면 그것도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자, 하루에 무슨 지연 비용이 3억인데 그걸 일부러 그렇게 했겠느냐.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을 조사해서 관련된 놈을 저는 깜빵에 넣고 정치권 여야와의 유착이 있었는지도 전부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월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에 관한 의혹 조사 특검을 실시할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